백두혈통을 위협하는 어떤 그 인물. 이번에 이 인물은요, 숨어있는 사랑니 같은 존재입니다. 야. 백두혈통을 위협하는 어떤 그 인물. 이번에 이 인물은요, 숨어있는 사랑니 같은 존재입니다. 야. 사랑니. 그래. 김평일이 왜 안 나오나 병일이지. 했다. 자, 백두집 막내 아들 마지막 위협적일 수도 있는 숨겨진 백두혈통의 주인공은 바로 김평일이었습니다. 김정을의 숙부이자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한때는 매우 잘 나갔던 인물이었고 어쩌면 김정일이 아니라 사실은 김평일에게 후계 구도가 갈 수도 있었을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인물로 보더라도 헌칠함으로 보더라도 맞아요. 카리스마로 보더라도 김평일이 낫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김평일이 거느리던 사람들, 김평일 라인까지 사실 북한에서 건재했었던 라인이거든요. 근데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진짜 수직 낙하하기 시작해요. 여기도 이봉이구나. 네. 패가 망신의 아이콘. 사실은 맞아. 이인자 패배자 아이콘처럼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동안 해외를 계속해서 떠돌고만 있었던 인물이었고 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 정보기관에서 김평일을 포섭하려고 수십 년의 공을 들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 와. 아, 그러게 망명도 안 하네. 속도 안 돼. 아니 사실 이 견제라는 것도 존재감 좀 있고 라이벌 정도는 돼야 좀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북한에 있을 때 들었을 때는 김평일이 그렇게 인격이 좋대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지어낸 말인가 봐요. 김정일에 대한 반항으로 지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김평일이 너무 막 인격이 좋아갖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을 몰고 다녔대요. 아 그리고 그 김평일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북한에서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어느 했어. 정도는 소근소근소근 다 하고 맞아요. 아마 김일성 다음에는 김평일이가 권력 이양을 하지 않을까. 그게 인민들은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지. 네. 네,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김평일이가 지금 북한사에 나온다고 해도 거리감이 없는 인물인 것 같긴 해요. 아니 네. 북한에서 사실 뭐 김정철이나 김정남 이런 인물들은 모르지만 김평일은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김평일이 만약 이 나라를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개방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김일성을 닮아가지고 뭐 키가 1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좀쟁이가 아니고 저렇게 잘 아. 살았다고. 그래야 뭐 이 나라도 다스리고 이럴 그렇지, 수도 있다. 맞아, 그런 어른들이 맨날 그런 말을 하시던 걸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김정일이 못생기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세 분의 반응만 보도 알 수 있어요. 앞서서 이제 김정남이나 뭐 김한솔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 김정철 이야기했을 때는 약간 글쎄 과연 그런가요? 이렇게 시큰둥하시다가 김평일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인지도가 달라지고 벌써 얘기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잖아요. 어쨌든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인지도, 평가 이런 거로 봤을 땐 김평일 카드도 간과할 수가 없는 카드다. 맞아요. 근데 사실 김평일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김정일이가 아니고 김평일이가 됐었으면 북한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많은가 하면 김정일은 약간 엄마 쪽 닮았어요. 네. 그리고 김평일이는 김일성 쪽을 많이 닮았고. 얼굴이 젊을 때 김일성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1년, 72년, 73년 초까지는 다들 김평일이를 주목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치고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 인물한테 왜 대사 직분을 줬는지 좀 특이하고. 그러게. 어, 진짜 그러니까 대사 일을 했나? 그 처음에 첫 주기는 한가리 주제 대사관 무관이에요. 근데
김정일로서는 김평일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대사로 시켜가지고 헝가리로 나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불가리아 거쳐서 핀란드 거쳐서 이렇게 빙빙빙빙 유랑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딱 2명을 붙여놔요. 운전기사하고 3등석이 한 통역을 딱 붙여놓는데 요건 그냥 조직지도부 10호실 소속이라고. 감시네. 그러니까 그냥 눈과 기지. 그냥 매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그날로 계속 전문이 들어가. 망명 불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명이 계속 보는 데다 온 대사관이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보거든. 대사가 차 타고 어디 나간다. 아니 그 사람을 무시하려면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평일의 사실 삶을 보면은 이 북한에서 격가지로 전락하는 거,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에서 몰락한다, 진다는 거는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평일은 평생 30년 동안 해외를 유랑했고, 김평일의 누나인 김경진, 김경진도 남편이 이제 오스트리아 대사였던 김광섭이었는데 둘이 평생 해외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까 김영일이 김평일의 동생 얘기 나왔지만 김영일이 또 외교관 생활을 했는데 2000년에 독일 대표부에서 현지에서 병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격가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냥 병이 걸려서 죽어도 그거를 아무도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이 2007년 2월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이제 김평일 폴란드 당시 대사고, 인강이, 은송이 아들하고 딸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보면은 딱 보면은 벌써 이게 뭐 북한 사람 같지 않죠? 네, 뭐 홍콩 갑부의 자제들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이 모습 이것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정말 뭐 북한 내에 본인이 인민무력부 대자 출신이고 뭐 무관도 하고 이랬다 그러지만 군부의 지지도 기반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도 뭐 30년 해외 생활하면은 돌아와 봤자 그러니까. 자기 기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좀 자유롭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김평일의 그 은황은 놀랍게도 북한 내부로 들어옵니다.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마지막으로 대사했을 때가 체코 대사를 마지막으로 했었죠. 김평일이 33년을 해외에서 북한을 못 돌아오는 형벌을 받았던 거예요. 네. 계속 33년을 유배했던 거예요. 2019년 김정은이 숙부를 북한으로 들여보냅니다. 와. 형식은 김정은의 오다로 숙부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평양으로 들어오시오. 모시겠습니다. 예, 해서 김평일의 이제 마지막 업적은 레코드는 평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저 자녀들은 저 자녀들은 북한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도대체 이 북한의 여성 권력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가 저희가 또 한번 파봐야죠. 네. 이만갑 북한판 여인천하 시작합니다. 여인천하. 이설주. 김정은 옆에 리설주가 당당히 있죠. 자, 김여정. 역시 턱을 들고 있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온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와, 최측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디바이죠. 이야, 여인천하. 파죠. 김주의 등장. 오, 소름 돋아.